안녕하세요, 효한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역할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역할이란 게 뭐냐, 꼭 이렇게 저기 연극할 때 뭐 그럴 때 하는 역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죠. 사람은 누구나 이게 태어나죠. 이제 태어나면 우선은 누군가의 자식이 돼요. 그러면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죠. 네, 자식으로서의 역할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울고, 네, 그 다음에 무럭무럭 크면 돼요. 네, 그리고 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닮아가면서 살아가면 되죠. 그게 자식이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아프지 않고, 뭐 아파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식 역할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할이 조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효한이거든요. 그래서 효한쌤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만 19세까지는 이효한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쭉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그 군대에서의 나의 역할은 처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훈련병이 돼요. 네. 이제 이효한이라는 사람은 없어져요. 네. 역할이 없죠. 그러니까 나란 사람의 역할은 없고 군대 안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습득을 해야죠. 그게 내 역할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까먹고 나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효한이라는 사람을 고집하는 거죠. 저는 원래 일찍 안 일어나요. 이런 밥을 어떻게 먹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헷갈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엄청 기합을 받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군대를 훈련병이 끝나고 이제 뭐 자대 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군 부상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하사로 이제 인간을 해서 자기 자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훈련병이 끝나고 이제 훈련 부사관이 끝나고 하사로 인간을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의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해야겠죠. 병사들을 약간 보다듬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내 할 일도 하고, 선배들 보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훈련병처럼 굴어요. 뭔가 이상하죠. 네. 이제 그러면 자기 역할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이상하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역할을 헷갈리면 항상 힘이 들어요. 주위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럼 마찰이 자꾸 생기고 괴롭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성으로 따져보죠. 여성은 군대를 안 가니까 20세가 되면 뭐 대학을 갔다가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취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뭐 저는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뭐 원무과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되고 원무과 선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은 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겠죠. 결혼이 되면 또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도 낳겠죠. 그러면 또 엄마가 되죠. 그럼 직장에 와서는 원무과 선생님이 돼야 되고, 집에 가서는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아이한테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시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꼭 연극을 하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부 그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연극을 저는 그때는 못해가지고 그냥 조명했었거든요. 조명. 근데 그때도 보면 시시때때로 바뀌어야 돼요. 역할들이 싹싹싹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잘 바뀌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때 봤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라 하는 것 같고 제 마음도 편하고. 근데 그거 자기 역할을 잘 못해. 만약에 내가 자식인데 엄마가 엄마 역할을 안 해. 그리고 엄마가 무슨 훈련병 같이 굴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맞죠? 그럼 아빠가 막 아빠 역할을 안 하고 집에 오면은 막 원무과 직원처럼 굴어.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자식 봤을 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나라는 고집은 이제 나는 잠깐 빼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내 자아가 이렇게 혼란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차선 이상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역할이 바뀌어도 그걸 수행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하라 그러면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했었는데 막 짜증이 나고 또 피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망상에 빠지거든요. 근데 자기 역할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것들을 수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역할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저는 여기 유튜브에 나와서 효한쌤으로서 이제 이걸 보시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르게 막 이상하게 막 말이 안 되는 막 제가 무슨 뭐 유명한 톱스타처럼 막 이렇게 막 말을 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할을 잘 못하면 그 역할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내 역할이 뭔지,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으면 좀 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더 낫구나. 그러면 내 역할을 할 때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내가 질 수 있고 당연히 승리자의 패턴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차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자꾸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